구조체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전극 물질 제작을 맡게 된 K3조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핀 합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많은 그래핀 합성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탑다운법, 바텀업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탑다운법은 탄소로부터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이고 바텀업은 탄소를 제공하는 탄소원으로부터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여기 빨간 박스를 친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방법은 대량 생산에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핀 옥사이드가 뭔지 설명해야겠는데요. 그래핀 옥사이드는 그래핀에 산소 작용기, 하이드록시기, 에테르기, 카르보닐기와 같은 산소 작용기가 붙어 있는 물질로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합성에 대한 비용이 싸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많은 다양한 작용기로 인해서 표면 에너지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RGO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RGO는 방금 전 그래핀 옥사이드가 환원된 물질로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산소 작용기 중 많은 부분이 환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특징으로는 좋은 기계적 특성이 그리고 넓은 비표면적 그리고 매우 가벼운 물질이면서 좋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에너지 전극 물질로 제작하기로 한 슈퍼 캐패시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터리와 울트라 캐패시터, 즉 슈퍼 캐패시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즉 저희가 아는 배터리는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하를 생성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그대로 저장해서 그 다음에 전하를 방출하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기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는 이제 충방전 속도가 C 레이트라는 것을 따르는데 C 레이트란 충방전을 이제 배터리의 전격 용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캐패시터는 충방전 속도에 한계가 없습니다. 슈퍼 캐패시터 타입에는 더블 레이어 캐패시터랑 소드 캐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치면은 하이브리드 캐패시터가 됩니다. 먼저 더블 레이어 캐패시터로는 EDLC 타입이 있는데 EDLC 타입에서는 저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부분에 산소 음극이 있는데 거기에 전자가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해질에 수화된 전해질의 양이온이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따라서 이제 더블 레이어를 이루면서 흡착되면서 이제 슈퍼 캐패시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탄소 음극으로는 카본 나노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 캐패시터 타입으로는 여기 탄소 음극에서 전자가 이제 교환하면서 전자가 저장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패시터의 형식을 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활성 물질로는 산화 니켈, 산화 망가니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왜 슈퍼 캐패시터의 탄소 음극으로 RGO를 사용할까요? 먼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CVD 공법과 그 다음에 화학적 방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화학적 방리법은 CVD 공법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랩 스케일에서 CVD 공법이 화학적 방리법보다 이제 훨씬 더 낮은 수율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더 높은 수율을 가지는 산화적 방리법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옆에 보이시는 그래핀 G, 그 다음에 그래핀 옥사이드 GO, 그 다음에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 RGO를 비교를 했을 때 전기 화학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이 더 넓으면은 이제 전해질의 양전하가 이제 그 캐패시터의 효과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핀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까지는 그래핀의 완벽한 합성법이 발견되지 않아서 저희는 RGO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중 연구 기간 동안 진행한 실험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한 실험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GO 용액 제작, 두 번째는 RGO 하이드로젤 제작입니다. 먼저 GO 용액 제작입니다. 먼저 흑연과 황산, 인산, 혼합 용액을 서로 섞어줍니다. 이 섞어주는 과정을 2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과망간산 칼륨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과망간산 칼륨까지 잘 섞이고 나면은 얼음물을 수조에 담은 다음에 이 용액들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어서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얼음 수조 안에 넣고 이제 하이드로 H2O2를 집어넣어서 이제 산화제로서의 역할을 다 끝난 과망간산 칼륨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과망간산 칼륨까지 제거가 완료되면 HCl을 이용해서 워싱을 해주어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고 소니케이션을 통해 소니케이션을 1시간 정도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소니케이션까지 진행이 되면 원심 분리를 10회 정도 진행해 주어 남아있는 흑연을 제거해주고 현재 HCl 워싱으로 인해 GO 용액의 pH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pH를 7까지 높여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기 6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고순도의 그래핀 옥사이드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RGO 하이드로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하프 리액션 이렇게 1, 2가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산화 반응식, 아연이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는 반응,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환원 반응식으로 GO가 RGO가 되는 이러한 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옆에 토탈 리액션이라 보이는 것 같이 최종 반응식이 나오게 되고 위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RGO를 아연판 위에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RGO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GO입니다. 이때 보면은 아연판 위에 RGO가 층층이 쌓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 연구의 핵심인 이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 아연판 위에 RGO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RGO 하이드로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고순도의 GO 용액을 아연판 2곱하기2 사이즈에 부어줍니다. 이렇게 아연판 위에 아연판에 GO 용액을 부어주게 되면은 겔화가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겔화가 된 것은 GO 솔루션은 버려주고 DI 워터로 GO가 남지 않게 헹궈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RGO 하이드로젤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아연판과 서로 분리해주기 위해서 HCl을 넣어주는데 이때 HCl을 넣어주게 되면 아연판 표면에 그 H2 기체가 생기게 되어 이게 RGO랑 아연판이 서로 분리가 돼서 6번 같은 RGO 하이드로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실험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연판과 저 옆에 갈색깔 물질이 GO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GO 솔루션을 아연판에 넣어주게 되면 겔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겔화가 진행이 되면은 GO를 그 DI 워터로 워싱을 해줘서 GO를 제거해주고 이제 HCl을 넣어가지고 H2 버블을 발생시켜 이 분리를 해내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든 GO랑 RGO 하이드로젤을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SEM을 이용해서 GO 플레이크를 사진을 찍었을 때 약 평균적인 크기로 3에서 1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고요. 이를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투과 전자 현미경인 TEM을 통해서 찍었을 때 이게 시트라이크의 2D 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 더 높은 배열로 봤을 때 이게 육각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GO와 RGO 하이드로젤을 XRD를 통해서 그 분석을 했을 때 이때 RGO에서 피크 시프트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 브렉스 법칙에 의해서 그래핀층 사이의 명간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RGO 하이드로젤을 SEM으로 찍었을 때 얘를 윗면에서 보았을 때랑 갓면에서 보았을 때 두 가지로 찍었는데 이때 갓면에서 찍었을 때 현재 만드는 RGO 하이드로젤이 매크로 플러스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RGO와 GO의 그 표면 화학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XPS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RGO 하이드로젤이 그 자발적인 환원을 통해서 그 CO 작용기들이 많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얻은 RGO 젤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적인 분석은 저희가 세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CV 프로파일, 두 번째는 GCD 프로파일,
세 번째는 EIS 프로파일입니다. 이것들은 저희는 3전극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했고요. 3전극 시스템을 이용한 물질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세 가지 그래프들이 아래 세 가지 그래프들로 나타나 있고 이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V 프로파일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좌측과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에서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과 비슷한 준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수도 캐패시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이적인 피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피크들은 수도 캐패시티브 비헤이비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RGO 하이드로젤은 이제 EDLC 캐패시티브 커브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EDLC 캐패시터로서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온 실험 결과를 보면 EDLC 캐패시티브 커브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도 캐패시티브 비헤이비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그래프의 X축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음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저희가 에너드 CV 커브, 즉 음극의 CV 커브를 얻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G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CD는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EDLC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삼각형에서 변 한 변의 모양이 리니어하게, 즉 완전한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EDLC 비헤이비어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도 캐패시터라면 가장 우측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중간에 조금 평평해지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날 것이었으므로 저희가 EDLC 캐패시터로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래프로부터 캐패시턴스를 계산해 볼 텐데요. 그를 계산하는 식은 아래와 같고 델타 T와 델타 V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174 페러 퍼 그램이 되게 나옵니다. E는 상당히 높은 값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EI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IS는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저항값이, 임피던스 값이 측정이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본 것인데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우측에 나타난 그래프와 같습니다. X절편이 시리즈 레지스턴스, 그리고 세미서클 모양이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인 RCT, 그리고 맨 마지막 테일이 디퓨전 레지스턴스를 나타냅니다. 이를 적용시켜서 먼저 시리즈 레지스턴스, 즉 내부 저항을 계산해 준다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컨덕티브한 물질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RCT 값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그래핀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 산화된 RGO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높다는 것으로부터 아이온 디퓨저비리티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법인 하머의 방법을 통해서 RGO와 GO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RGO는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아연판 표면에서 합성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포러스한 구조를 저희는 셈과 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CV, GCD, EIS 전기적 분석을 통해서 전기적 분석을 저희는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GO 하이드로젤은 144 페러퍼그램의 높은 정전 용량을 갖는 효과적인 EDLC 슈퍼 캐패시터 물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1과학고등학교에서 온 장동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란 설렘입니다. 거의 2주가량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조교 선생님도 좋은 분 만나고 저쪽 연구 동료들도 좋은 분 만나서 즐겁게 연구하게 되었는데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과학고 권민재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성장통인 것 같습니다. 막상 연구를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렵고 논문 찾고 논문 읽는 것도 어렵고 이런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결국엔 연구를 진행하고 나면은 뭔가 좀 더 발전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좋은 조교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내용도 배우고 같이 좋은 팀원들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과학고에서 온 신민성이라고 하고요. 저에게 과학이란 산소 같은데 좀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이게 과학은 어디에서나 사용되기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필요한 것처럼 산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프리-URP를 하면서 랩실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되게 재밌어서 꼭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다시 오고 싶어요, 여기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북과학고에서 온 전서환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과학이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학을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렇게 되면서 과학고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과학은 이제 저의 삶의 일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과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프리 URP를 통해서 막상 연구를 시작하면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좋은 조교님과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이제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온 문세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연구란 꿈입니다. 네. 작은 꿈도 있고 큰 꿈도 있고 이제 악몽도 있고 되게 행복한 꿈도 있죠. 여러 가지 연구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프리 URP를 통해서 다가온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03조 그 조교를 맡게 된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역시 과학고 나와서 그런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과학고를 못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해주었고, 약간 향후에도 약간 카이스트로 꼭 진학을 해서 네, 원하고 싶은 랩에 가서 이제 꿈을 약간 잘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연구란 정말 약간 좋은 커리어를 이제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네, 많은 실적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